이번에는 논술은 과연 어떤 답안이 합격하는가입니다. 물론 각 개별 문제마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특정 답안이 있겠지만 논술 시험의 원리에 의하면 어떤 답안이 합격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유추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문제를 내서 어느 답안을 합격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성을 띠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답안이 논술시험에서 합격을 하느냐? 동그라미 가위표. 즉 이렇게 쓰면 합격하고 이렇게 쓰면 떨어진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뭐다? 20%의 창의적인 답안은 곧 합격의 열쇠이다. 반면 80%의 정형화된 답안은 낙방의 지름길이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20%와 80%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거는 일반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 회계 강의에서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논술 시험에서는 2대 8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출제 교수가 논술 시험을 냈을 때는 항상 그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2대 8 혹은 20대 80.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시험을 본다고 했을 경우 소수의 20명과 다수의 80명으로 딱 갈라지게끔 문제를 낸다는 것이죠. 그럼 항상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서 논술을 출제를 했는데 50대 50으로 답안이 나눴다. 이거는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4대 6이다. 이것도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극소수 20%와 그 다음에 다수의 80%. 그런데 실제 시험을 문제를 제가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의 답안 자체를 첨삭한 결과물로 봤을 때 2대 8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20%보다 더 적은 예를 들어서 5% 대 거의 95% 정도로 극단적인 소수의 답안.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소수의 창의적인 답안이 한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출제자는 큰 맥락에서 20대 80으로 답안이 갈려지길 바라고 출제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20%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극소수의 답안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합격을 원하는 답안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창의적인 답안을 쓰는 비율이 매우 적다는 소리겠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또 어떻다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정형화된 똑같은 답안을 갖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시험을 보는 큰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렇게 많겠죠. 이렇게 다들 앉아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수들이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정형화된 똑같은 답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논술 시험장 가보면 어떻다? 전혀 이 수험생들끼리 서로 컨닝을 하거나 다른 타인의 답안을 눈으로 훔쳐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보는 1시간부터 2시간 사이 어떻다? 다 똑같은 정형화된 답안을 갖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예스라고 했을 때 차별화되게 창의적으로 혼자 노라고 할 수 있는 이 수험생이 바로 창의적인 답안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창의적인 답안을 쓰는 소수가 20%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바로 뭐냐면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20%의 창의적인 답안이 한 2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나머지 3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명을 어디서 뽑는다? 여기 있는 이 정형화된 답안에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합격한 경우를 갖다 보게 되면 매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요. 제가 보더라도 이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답안을 썼구나. 이런 학생은 당연히 합격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정형화된 답안을 갖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20%보다 더 못 미치는 너무너무 소수의 학생들만
창의적인 답안을 썼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보다 이 80%의 정형화된 답안에서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더 나은 답안을 갖다가 합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술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20% 창의적인 답안은 안 된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바로 꼭 창의적인 답안이 아니더라도 창의적인 답안을 쓴 수험생이 정원보다 더 아래였을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대학 교수님은 누구를 뽑는다? 바로 정형화된 이 80% 답안에서 최상의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답안을 갖다 또 합격을 갖다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는 20%와 80%의 합격 답안과 낙방의 답안을 갖다가 제가 구분을 해놨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기 있는 이 80%의 정형화 답안에서도 그나마 조금 더 나은 답안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게 바로 논술 시험의 합격 원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출제자는 논술 문제를 만들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소수의 답안과 다수의 답안으로 나눌 수 있게끔 결과물이 나오는 거를 목적으로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대신 출제자가 문제 출제 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로 수험생이 모두 잘 쓰거나, 즉 너무 80%보다 더 많은 너무나 많은 인원수들이 잘 써버리거나, 혹은 수험생 모두가 전혀 창의적인 답안이 제로 베이스가 되도록 아무도 잘 쓴 사람이 없게 한다거나, 그래서 많은 인원수들이 너무나 잘 써버리거나 그 다음에 전체 모두가 못 써버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 변별력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변별력. 그래서 출제자는 물론 제시문의 내용, 출제자의 의도, 논제 간의 관계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출제자가 나름대로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이 변별력이다. 그리고 이 변별력이 반드시 이렇게 최소한 20대 80으로 나누어져야지만이 채점하는 채점 교수들이 우수한 소수의 수험생들을 빨리빨리 걸러낼 수 있는 효율적인 채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출제자와 채점자는 다른데요. 그래서 출제자가 채점자를 고려해서 이러한 변별력을 확실히 내세우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답안이 합격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 답안이 반드시 소수의 창의적인 답안에 속해야 되고, 설령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80% 안에 드는 정형화된 답안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발악을 해서 우수한 답안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답안이 합격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